마켓의 핵심을 짚는 마켓 포인트 코너입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래 비타500을 혼자 드시고 계시네요. 예.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예. 네. 저는 뭐 비타500을 XX500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저도 나중에 하나 더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네.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함께 넘어갈까요? 예. 뭐 제가 10월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정말 굿데이였습니다. 정말 그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어제 그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배경을 볼 때는 그 환율 또는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그 팩트를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 낙폭과대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이제 영국의 그 법안, 영국의 감세 부분이 병주고 이제 약을 줬던 부분인데 철회를 하니까 바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로 돌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 그 2,100억대 매수를 좀 했던 부분, 또 코스닥도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그 환율에 좀 민감하다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던 부분이고 또 하나 어제 저는 삼성전자가 그 투자 심리의 그 척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정말 깜짝 그 서프라이즈였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2,000억대 이상의 그 외국인이 그 현재 그 2,400억에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삼성전자는 실적보다는 경쟁력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ARM 이제 그 손정희 그 회장 왔으니까 인수 가능성 부분이 나면서 비메모리 쪽의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데 어제 이제 또 바로 그 부회장이 얘기했던 TSMC 따라가겠다. 네. 나노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탄력이 주면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크게 그 반등이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의 특징은 낙폭과대였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어제 상당히 빅데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빅데이였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안에서 저희 그렇다면은 돈이 보이는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 특징 섹터는 좀 생략하고요. 네. 어제가 반도체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있었는데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보실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바로 파운드리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1등입니다. 네. 예, 근데 어제 다시 1등 하겠다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1등인데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그 TSMC에 굉장히 처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상당히 이렇게 그 경쟁력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고 보는데 ARM 인수 그 투자에 이어서 이제 바로 전체적으로 그 미세화 부분을 들면서 우리는 TSMC를 잡을 수 있겠다는 뉴스인데 그건 뭐냐면 게이트-올라운드라고 이제 그 미세화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트랜지스터 기술이라 보는데 이것을 갖고 이제 우리 3나노 만들었으니까 1.25 나노까지 가겠다, 1.4 나노까지 가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 엄청난 호황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TSMC가 지금 53.4%입니다. 우리가 16.5%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는데 다행히 지난 분기에 조금 격차를 0.2%를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로 파운드리에 그 매진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특히 그 파운드리 부분의 그 성장성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그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파운드리는 그 현재 작년 2019년대 비해서 이제 2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2027년 한 5배 정도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이쪽의 행보를 아주 거칠게 강하게 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으로 집약이 되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그 뉴스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관련주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저희 그럼 관련주 말고 탑픽 쪽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탑픽 쪽으로 예. 네. 일단 한미 반도체랑 네페스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네페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는 뭐냐면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오사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싸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패키징 부분하고 테스트 쪽에 현재 그 반도체 그 주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넷패스를 볼 때 그 범핑 기술을 갖다 최초로 좀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국산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전체 삼성전자나 DB해텍 쪽으로 이제 그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좀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쪽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지난 6월에 그 반도체에 대한 그 공급망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으로 보고 이제 안보 쪽에 치우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 쪽에 첨단 패키징을 뽑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넷패스가 10대 기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만큼 이제 그 기술력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이런 부분이 그 강조된 부분이다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그 FOPLP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그 펜아웃 그 패널 레벨 그 패키징이라고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웨이퍼 속에 칩을 집어넣는데 과거에 이제 그 1000개였는데 이제 10,000개 정도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웨이퍼 가장자리에는 그 여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촘촘히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은 그만큼 현재 공정 부분에서 생산성 부분이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넷패스가 이런 그 기술이 있다고 보고 올해도 이제 그 매출이 뭐 6천억대 그 영업이익이 520억인데 상반기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뭐 특히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뭐 같이 내려갔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경쟁력과 바로 그 미국 그 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좀 볼게요.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낙폭과대라고 보는데 일단 뭐 그동안 그 삼성전자의 그 흐름과 그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는 더 빠졌죠. 이번에 그 반대매매 나오면서 낙폭이 큰데 제가 이제 보는 그 부분 중에 하나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반대매매 나오면서 한 번 더 그 크게 레벨 다운 됐잖아요. 이때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격입니다. 이격 가다가 굉장히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격을 줄이려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어제 이제 십자 양봉에서 양봉이 나왔다면 과거의 어떤 이런 그 자리 부분까지도 반등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매매가는 일단은 현재가로 한번 그 강량을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8,900원, 손절 라인은 16,1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패스 목표가 18,900원 저희 알아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반도체 또 하다 보니까 AR 그리고 XR 쪽으로도 관심이 좀 가는데 관련된 뉴스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XR 쪽에 그 상당히 이제 확장 현실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세대는 아닙니다. 바로 이제 MZ 세대들은 그렇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XR을 상당히 좀 기다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근 이제 XR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눈에 보이게 굉장히 좀 어지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성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보면은 대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 가장 좋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메타버스에서 10월 요번에 이제 그 기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애플은 주목했는데 내년에 이제 그 AR 글라스라고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틱톡도 마찬가지고 자회사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구글 모두 이제 이쪽에서 이런 XR 기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그 2배 정도 그 출하가 될 수 있지만은 내년도 뭐 2016년도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2026년 가면 갈수록 XR 기기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현재 메가톤급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 종목 군도를 좀 봐야 되지 않냐 보는데 오늘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종목 섹터들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종목에 좀 들어갈게요. 예. 바로 나무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무가라는 종목인데 특히 이제 XR 기기를 실현하려면 3D 센싱 기술, 카메라 기술이 가장 중요하죠. 센서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가 상당히 그 3D 센싱 모듈 부분에 대한 기술력, 경쟁력 부분은 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카메라만 전장만 넣는데 바로 후면 쪽에도 들어가면서 이게 어디에 이제 그 맞물리게 되냐면 바로 그 ADAS 전장 그 이런 그 자동차 쪽 있잖아요. 이쪽하고 더불어서 계속 이제 최근 그 보실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게 바로 이제 3D 센싱 카메라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동기업인 이제 그 OIS 그 손떨림 그 방지 시스템까지 같이 집어넣게 되면서 신사업도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3D 센싱 그 카메라는 그 AP 어플리케이션의 그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삼성전자에도 이 기업은 보니까 에어로본용 부분에서 청소기 모듈 쪽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잘 가다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리고 다시 원점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자 음봉과 더불어서 이제 중심선을 이제 돌파하는 양복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괴리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강약을 보고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11,700원대, 손절 라인 19,1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R, VR 관련주로는 나무가 저희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서 하지 못한 좋은 정보들 있는데 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 개인상 저하고 내일 그 6시 반에요. 전체적인 10월 전망 그리고 현재 핵심 섹터 업종 이 부분에 말씀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